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머니투데이 방송 뉴욕 특파원 염현석 기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불확실성이 클 때는 대형 우량주에 투자를 하면 된다라는 이제 전통적인 격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S&P 500은 어떤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우량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S&P 500을 하기 전에 MSC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약자 MSCI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물론 헤지 펀드에서도 뭐 주가 지수나 포트폴리오 위험, 성과 분석, 거버넌스 도구를 제공하는 이제 투자 리서치 기업인데, S&P 500 이야기를 한다면서 왜 MSCI 지수들을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있는 추종하는 지수 중 가장 유명한 지수에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도 사전에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봤습니다. MSCI ACWI 지수. 내 지수의 기업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미국 기업이 거의 70%에 됩니다. 67%고요. 일본이 5%, 영국 3%, 캐나다 3%, 중국 3%, 기타 이제 20%이라고 하는데요. 보면 대부분 다 미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가총액 상위 15개 기업을 쫙 뽑아봤더니요, 아람코와 TSMC를 제외하고 모두 미국 기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42위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조건을 통일하지 않으면 이게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추세 자체는 크게 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세계 상위 종목들이 미국 기업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미국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S&P 500 같은 경우도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S&P 500 같은 경우가 당연히 이렇게 큰 주식들, 올해 그 대형주들 위주로 지수를 추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90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S&P 500이요. 그냥 이때 지수 추종만 했으면 1589% 올랐답니다. 코스피는 같은 기간 165%고요. 2000년부터 하면 300%대 134%고요. 2010년부터 하면요 435%대 43%입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도 S&P 500을 그냥 추종하면 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게 뭐가 있는지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 미국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MSCI나 뭐 S&P든 뭐 다우존스, 여기에서 이제 개발한 더 글로벌 인더스트리 클래시피케이션 스탠다드 GICS에 따라서 산업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크게 11개 섹터가 있고요. 그 밑에 11개 섹터를 24개 산업군으로 나눈 다음 69개 산업, 그 다음에 158개 하위 산업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큰 이런 섹터 부분이 11개가 에너지, 소재, 산업재, 경기소비재,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금융, 정보기술, 커뮤니케이션, 유틸리티, 부동산, 이렇게 11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말 기준으로 S&P 500의 섹터별 비중을 한번 보면요, 정보기술이 가장 높습니다. 32.7%. 아무래도 최근에 매그니피션트 7을 중심으로 해서 또 AI 열풍이다, 이렇다 보니까 상위 종목들이 정보기술 관련 업종들이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정보기술 섹터 내, 그러니까 IT주 기술 섹터 내 상위 10개 종목이 어떤 게 있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MS, 브로드컴, 오라클, 세일즈포스, 시스코 시스템즈, 엑센추어, 서비스나우, 그 다음에 IBM. 뭐 말만 들어도 다 알 수 있겠지만, 여기서 보시면 아무래도 요즘에 가장 핫한 기업들이 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이제 금융 쪽 13.5%를 하고 있는데요. 뭐 금융 서비스, 뭐 보험, 여러 가지 많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탑 10을 한번 보면 버크셔 해셔웨이, 그다음에 이제 JP 모건 체어스. 저도 여기에서 은행을 체이스 걸 쓰는데요, 굉장히 편합니다. 우리나라 은행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은행 앱보다 더 편합니다. 제 체이스 앱을 쓰고 있는데 정말 송금도 너무 편하고요.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블랙스톤 뭐 여러 가지가 쭉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소비대입니다. 이 의외로 미국이 경기 소비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뭔가를 이렇게 전망을 하고 지수를 봤었을 때 경기 소비주에 대한 게 즉각 많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슨 오너 이슈라든지 이런 거에 즉각 반응을 하는데요. 미국은 그런 것보다는 진짜 예측 가능하게 즉각 반응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게 자동차, 의류, 호텔 레저, 뭐 레스토랑, 서비스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서 보면 대장이 아마존입니다. 2등이 테슬라, 자동차에 들어가고요. 3등이 홈디포가 불황에도 잘 되고 뭐 아무튼 이런 그 미국 서민들의 지수를 보는 실적의 이제 그런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도 있죠. 홈디포의 실적이요. 맥도날드, 부킹닷컴, 그다음에 로스 컴퍼니, JTX 컴퍼니, 스타벅스, 나이키, 치폴레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JTX 컴퍼니라는 거는 이제 잘 몰랐었어요. 제가 이게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근처에서 조금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미국에서 파는 이런 소매 할인점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 그래야 되나, 다이소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여기 가면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 나중에 뭐 요런 데 가서 한번 얼마나 저렴한지 한번 비교도 한번 해보긴 할 텐데요. 미국 내에서 굉장히 많은 할인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총 9개, 그러니까 호주, 유럽, 그 다음에 미국, 이렇게 미국이 당연히 주력이고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이렇게 총 9개국 정도에 있는데 4,557개의 할인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총 매출은 미국 최대 기업, 그러니까 2024년 포춘 500 기준으로 해서요 80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큰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TJX 컴퍼니 같은 경우가 불황에 조금 더 많이 좀 잘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섹터 이제 헬스케어 분야인데요. 뭐 의료 장비 서비스, 생명공학, 제약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보면 뭐 일리아, 그다음 유나이티드 헬스, 최근에 여기 CEO가 습격을 받아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다음 존스앤존스, 그다음에 이제 FB, 머크. 우리가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듣는 신약 개발 회사 머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서 뭐 화이자까지 이렇게 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제가 제일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 커뮤니케이션 섹터라고 좀 생각을 좀 하는 측면이 좀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좀 다르겠죠. 커뮤니케이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게 처음에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 언론 섹터 뭐 이런 건지 알았는데 이게 그냥 미디어주라고 보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알파벳, 메타 이런 것들이 이런 미디어에 들어가고 넷플릭스가 여기에 들어가더라고요. 디즈니, 버라이즌, 티모빌, AT&T 이런 것, 컴캐스트 이렇게 다 이런 곳에 들어가 있는 거를 보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핫한 부분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 이런 섹션이 되면 주 매출 포인트가 되면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이쪽도 굉장히 좀 굴지에 좀 유명 회사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트럼프 시대에 제조업을 좀 발전을 시키면서 그리고 미국이 제조업 퍼스트,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다시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 또 이런 것들을 또 하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아마 이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재. 어떤 섹터냐면요. 항공우주 방위산업, 산업용 기계설비, 건설, 폐기물처리, 시멘트, 금속산업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제 G 에어로스페이스. 당연히 여기 어떤 거냐면 그냥 항공기 회사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통합 플랫폼을 운영을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캐터필드, RTX, 허니웰, 그 다음에 뭐 유니언 퍼시픽, 보잉, 이튼, 우버,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회사는 이제 허니웰. 뭐 허니웰을 사라 뭐 이런 건 아닌데 이 회사가 좀 골 때립니다. 여러 가지 되게 많은 걸 하는데 되게 하찮은 것부터 되게
고차원적인 것까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전부 다 트럼프가 미국에서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것들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면 대부분 이제 항공 엔진 부품이라든지 뭐 방위산업 부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일 같은 경우는 되게 다채롭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회사를 저도 한번 계속 꾸준히 잘 열심히 좀 보고 있기는 한데요. 나중에 한번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소비재, 불경기에 좀 많이 뜰 수 있는 이런 종목들로 좀 벌고 있죠. 월마트, 코스트코, 뭐 코카콜라, 펩시코, 뭐 여러 가지 쭉 있는데요. 한번 여기도 뭐 멈춰놓고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보시면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섹터, 제가 좋아하는 분야긴 한데 그냥 에너지 섹터는 제가 좋아하는 분야니까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밖에 되지 않습니다. 엑슨모빌, 뭐 쉐브론, 코노코 이렇게 보면 다들 좀 유명한 정유 회사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고 리소시즈, 그 다음에 뭐 윌리엄스 컴퍼니, 킨더모던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좀 보는 회사들은 이제 슬럼버거와 에고 리소스를 좀 잘 보고 있습니다. 사실 슬럼버거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에너지 섹터에서 당당히 8위의 이름을 걸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드릴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굉장히 특화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엑소모빌, 뭐 쉐보론 뭐 이런 데들도 굉장히 뭐 좋은 회사이긴 한데 실럼버거 같은 경우는 유전 탐사 개발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적인 회사거든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탐사랑 개발 분야에서요. 그래서 이 분야, 유전 탐사랑 개발 분야만 하면 시가총액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런 정유주나 석유주에서 굉장히 좀 밀리긴 하지만 슐럼버거라는 회사가요. 유전 탐사와 개발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라는 거 한번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고 리소스, 이제 EOG 리소스라는 회사 역시 제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델러웨이에서 설립이 돼서 이제 텍사스 휴스턴에 빌딩 본사가 있습니다. 여기 포춘 500에서 186위고요. 포춘 글로벌 2000에서는 337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앨런에서 분리되어 있는데 앨런 그 나쁜 앨런 거기에서 이제 분리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앨런 석유앤 가스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었는데 여기도 탄화수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연가스라든지 석유 여기에 탐사를 굉장히 좀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회사이기도 하죠. 하지만 시총도 좋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슐럼버거와 에고 리소시즈를 좀 보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많은 미국의 여러 투자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석유와 천연가스 부분을 이제 운영을 하는 회사인데요. 텍사스의 퍼미엄 분지라고 해서 셰일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셰일가스를 많이 운영을 하고 개발을 하고 탐사를 하는 이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셰일층에서 그 셰일가스를 그런 획기적인 생산 방법을 만들어낸 회사이기도 하고요. 지금 미국이 에너지 수출 국가로 바뀌는데 굉장히 기여를 한 회사, 이렇게 저는 3개 정도를 에너지 부분 섹터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틸리티 부분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서 유틸리티, 그러니까 지금 뭐 천연가스관이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이런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미국도 여러 가지 이런 전력 수요라든지 인프라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쭉 줄을 세워보면 넥스트라 에너지, 그다음에 사우던 컴퍼니, 듀크 에너지, 컨스틸레이션 에너지, 샘프라 에너지, 아메리칸 일렉트릭, 이렇게 쭉 PSE, PG&E까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이 회사들의 특징이 실질적으로 전력을 팔고 인프라를 까는 회사들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뭐 LS전선이라든지 이런 곳들, 뭐 효성이라든지 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들이 계약을 맺으면 이 회사들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어야 될 텐데요. 이 회사들 최근에 여러 이슈들이 있죠. 아무래도 AI와 함께 유틸리티도
같이 좀 증설이 되고 좀 커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이 오른 측면도 있겠지만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은 항상 우량주였고 수익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부동산이 워낙 안 좋다, 워낙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래도 부동산 관련 섹터에 그래도 큰 기업들 같은 경우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섹터가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시가총액이 확 줄어듦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집중하는 분야, 여기에서 좀 대박이 터지면 터질 수 있는 분야가 저는 이번에 미국에서 이런 뭐 필수 소비재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뭐 유틸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업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소재 섹터도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11개 섹터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제가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중에서 1등을 꼽으라면 산업재, 2등은 소비재, 3번이 필수 소비재, 2등이 소재, 3등이 필수 소비재, 4등이 유틸리티. 뭐 저는 한 이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찌됐건 산업이 발전이 되고 획기적으로 바뀌려면 소재 발달이 오지 않고서는 조금 되게 힘들거든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소재, 그다음에 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도 소재가 굉장히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소재를 하는 기업들을 한번 좀 쭉 봐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뭐 린데, 제가 뭐 항상 얘기하는 린데 있죠. 우리 수소에서 가장 필요한 린데, 뭐 셔원 월리엄스, 이콜레, 그 다음에 뭐 에어 프로덕트 앤 케미컬스, 여기도 수소랑 굉장히 관련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듀폰까지 해서 이렇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 정도에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이 와중에 여기 어찌됐건 S&P 500을 여러 이렇게 섹터를 구성을 하는 것들 중에 여기 시가총액으로는 상위에 들어오진 않지만 좀 주목해 봐야 될 만한 회사들이 또 몇 개 있거든요. 물론 제가 좀 잘 아는 분야 중심으로 소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까지도 이제 추후에 한 번 더 소개를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S&P 500 상위 이런 시가총액을 좀 한번 쭉 봐왔었던 이유가 하워드 막스의 전망처럼 25년부터는 조금 많은 변화가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에 투자를 하면 조금 더 좀 위험이 좀 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량주를 쭉 내세우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테크주 중심으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섹터별로 좀 나눠서 좀 소개를 좀 해봤고요. 이렇게 섹터별로 좀 소개를 하자고 하면 제 생각에는 제일 눈여겨봐야 될 게 산업재, 그 다음에 소재, 에너지, 그 다음에 유틸리티, 경기 소비재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서 딱 탑3만 뽑아봐라 그러면 저는 산업재, 소재, 에너지 부분을 뽑겠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에 있던 섹터들은 한번 잘 보시면 뭐 그동안 좀 소외받았었던 것도 있고, 트럼프의 정책상 예를 들어 좀 여러 가지 IRA 같은 이런 정책적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 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본다면 이 세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올해가 벌써 시작한 지 2달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한 달이 넘었고 2달째가 돼가고 있는데 불확실성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에 저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좀 한번 시기가 되면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아마 이 세 섹터에서 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그냥 생각일 뿐이고, 투자는 한번 제 말도 한번 들어보시고 다른 분들 말씀도 잘 들어보시면서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돈 많이 버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